자, 76쪽 문화와 예술과 대중문화윤리가 되겠습니다. 예술과 대중문화윤리는 뭐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겠지만, 항상 나오는 문제, 거의 잘 나오는 문제는 바로 도덕주의와 신미주의의 비교. 그렇죠? 도덕주의와 신미주의를 비교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최근에는 이제 어떤 대중문화와 관련된 내용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중문화라든지 기본적으로 도덕주의와 신미주의에 대한 내용이 아니면 그 이외의 내용들은 언어 영역을 풀듯이 문제를 자세히 읽으면 풀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도덕주의에서는 여러 사상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뭐 순자 같은 사람들, 그리고 뭐 플라톤, 그리고 칸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나가서 이제 순자나 공자, 맹자 같은 유교 사상가를 비판하는 묵자까지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재작년 6월달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추한 것과 나쁜 리듬, 그리고 부조하는 나쁜 성품을 담는다. 자, 이 앞에 나와 있는 추한 것, 나쁜 리듬, 부조화 라는 것은 예술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치? 예술적인 측면. 자, 근데 이러한 예술적인 측면이 나쁜 성품을 담는다라고 돼 있지. 여기서 말하는 성품이라는 것은 인간의 성품, 도덕적인 측면을 얘기합니다. 자, 뭔가 나쁜 예술이 나쁜 도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만 보더라도 이 사상가가 도덕주의의 사상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 반대되는 것들은 좋은 성품을 담는다. 그래서 예술적으로 좋은 것들은 좋은 성품을 닮아 있다라고 얘기하지. 자, 그리고 밑에 쭉 내려보니까 젊은이들은 아름다운 작품을 만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과 닮음과 친근함, 그리고 조화로 이끌리게 된다. 그치? 그리고 이러한 어떤 예술 작품을 통해서 예절 바르고 용감한 삶을 나타내는 리듬이 무엇인지 알도록 해야 된다. 교육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플라톤인 것 같고 어쨌든 도덕주의에 있는 사상가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보기를 보면 예술은 독창성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신미활동이어야 된다. 자, 예술이라는 것을 신미활동으로만 간주하는 사람을 우리는 신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미주의 틀렸지? 2번, 예술은 올바른 품성 함양을 위한 삶의 모범을 제공해야 된다. 올바른 품성 함양이라는 말을 통해서 예술이라는 것이 도덕성에 기여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치? 도덕성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도덕주의라고 볼 수가 있고, 디귿은 예술가는 미를 추구하므로, 자, 미를 추구한다라는 건 사실은 공통점이 되겠지. 도덕주의든 신미주의든. 하지만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말은 신미주의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리을 예술가는 도덕적 이상을 모방해서 영혼의 조화를 추구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도덕주의의 입장. 이 사상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도덕주의인지 신미주의인지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문제, 재작년 9월달 문제입니다. 자, 갑은 예술의 목표는 진리라는 생각 때문에 시만을 위한 시는 시적 품위가 결여된 것으로 여겨졌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건 약간 신미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말인 것 같아. 자, 그러나 예술이란 본래 신미적 가치만을 하기에 신미주의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신미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예술이란 본래 신미적 가치만을 추구하기에 그 시 자체 외에는 다른 목적도 염두에 두지 않고 쓰인 시만이 진정한 시이다. 신미적 가치만을 얘기한다. 신미주의를 얘기하고 있죠. 신미주의. 자, 을을 보면 예술의 사명은 신의 세계, 즉 인간의 최고 목적인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다. 뭔가 예술의 목적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이외에 뭔가가 또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인류애가 모든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되도록 교육하는 데 기여해야 된다. 예술이라는 것이 인간의 도덕성에 기여해야 된다. 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덕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갑을 보면 예술의 심미적 가치는 도덕적 가치에 의해 제어되어야 한다. 제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틀렸고. 이번에 예술이 도덕적 진리를 추구할 때 심미적 가치가 더욱 고양된다. 도덕적 진리를 추구한다라는 말은 도덕주의의 입장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틀렸다.
그리고 문장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진리라는 생각 때문에 예술의 목표는 진리라는 생각 때문에 시적 품위가 결여된 것으로 여겨졌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게 되면 시적인 품위가 결여된다, 떨어진다라는 말이야. 그치? 자, 3번에 예술은 사람들의 도덕적인 감정의 고양에 기여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인 감정은 제시문에서는 인류애라는 말로 대신 나왔습니다. 같은 말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면 도덕주의 입장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 제 도덕주의. 자, 4번을 보면 예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므로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여기서 엄밀히 말하는 이 다른 것은 도덕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건 신미주의의 주장이 됩니다. 자, 5번에 예술은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독립성을 지녀야 된다. 도덕적인 가치 이런 것에 의해서 제한받지 말아야 된다. 이건 신미주의의 주장이겠지? 그러면 갑과 을 중에서 갑에게만 해당하는 주장입니다. 을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이 오다. 자, 재작년 수능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달, 9월달 전부 다 도덕주의와 신미주의의 비교 문제가 나왔었고,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덕주의와 신미주의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갑을 보면 신을 찬양하고 덕을 찬양하는 시만을 이 나라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봐봐, 덕을 찬양하는 시라는 말은 도덕성에 기여하는 예술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잖아. 이 말은 갑은 당연히 도덕주의이다라는 말이야. 자, 시를 통해 즐거움만 누리려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심미적 가치를 얘기하겠지. 심미적 가치만을 누리려 한다면 이성 대신 즐거움과 괴로움이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은 이성이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술이라는 것이 덕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을을 보면 예술가는 도덕적 공감을 지니지 않는다. 그치? 도덕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고 예술가에게 도덕적 공감은 용납될 수 없는 구태에 의한 양식에 불과하다. 예술가는 단지 아름다움의 창조자뿐이다. 예술가는 단지 아름다움의 창조자일 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바로 심미적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심미적. 그래서 을은 신미주의가 되겠지. 신미주의. 자, 사례를 보니까 어떤 작품을 그려야 할지 고민해야 된다. 여기서 A가 누군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웹툰이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너무 집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작품을 그려야 하는가, 도덕주의와 신미주의 입장에서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만 보면 됩니다. 1번을 보면 독자들이 오로지 즐거움만을 느끼도록. 오로지 즐거움만이라는 말은 신미적 가치만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신미주의자가 할 수 있는 조언이 됩니다. 2번을 보면 독자들이 도덕적 이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건 도덕주의가 할 수 있는 말이 되겠지. 자, 3번에 독자들에게 권선징악의 교훈. 권선징악의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면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덕주의 입장이지. 4번에 도덕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덕주의 입장. 그리고 독자들이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신미주의, 2번에서 5번까지는 전부 다 도덕주의 입장이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그치? 일치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작년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6월에는 조금 도덕주의와 신미주의와는 좀 다른 문제가 나왔습니다. 복제기술의 발달로 예술작품의 아우라는 사라지지만 누구든 예술작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자, 누구든 예술작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긍정적인 어조입니까? 부정적인 어조입니까? 뭔가 긍정적인 어조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문화산업이라는 것이 대중들에게 약간 긍정적인 효과를 갖다 주고 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야. 뒤에서 또 대중예술의 발달은 여기서 말하는 대중예술은 문화산업의 발달로 만들어진 거겠지. 대중예술의 발달은 대중의 각성을 불러일으킨다. 나름 긍정적인 효과를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 주체로 형성시키는 데 기여한다. 문화산업 또는 대중예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갑이 누군지 을이 누군지를 알 필요는 없어 여기에서는. 자, 을을 보니까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문화의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은 돈으로 일원화된다. 여기만 놓고 보니까 뭔가 부정적인 어조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대중문화는 문화산업으로 전락하게 되어
규격품을 만들어내든 인간을 획일화시켜 능동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확실히 이 문화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치? 문화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겠지. 자, 모든 답은 다 문제 안에 있어. 이런 문제들은 1번 복제기술의 발달은 대중들의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대중들의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걸 요 안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봐봐. 누구든 예술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누구든 예술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말이지. 맞는 말입니다. 2번 예술작품의 아우라의 소멸은 대중예술의 비평활동을 위축시킨다. 맞는 말이야? 위축시킨다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누구든지 표현할 수 있게 한다며 위축이 되는데 누구든지 표현하는 건 아니지, 그치? 그래서 이건 제시문에서 찾을 수 있는 답이야. 자, 3번을 보면 문화산업의 확산은 인간의 상품화와 몰 개성화를 조정한다. 자, 몰 개성하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다 똑같아져 버렸다. 개성이 없어졌다라는 말이지. 제시문에 보면 획일화되었다라는 말로 우리는 알 수 있는 말이야. 맞는 말이지. 그래서 4번에 문화의 가치는 경제적 효율성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적 효율성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라는 말이지. 그 말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돈으로 일어나된다. 돈으로 평가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지 말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4번도 맞는 말. 5번에 문화의 대중화는 대중의 비판적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영향이 중립적인 표현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야. 자, 갑 같은 경우에는 이 영향을 어떤 영향이라고 볼까? 긍정적 영향이라고 보는 거야.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을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만약 이 앞에 어떤 뭔가가 추가가 된다면 5번은 오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치? 이해돼? 자,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9월달 문제. 시란. 여기서 말하는 시는 그냥 예술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유법을 사용했다라고 보면 되고, 사람의 마음이 세상 사물이나 풍속에 감흥해서 언어로 표현된 것이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사실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 사람이 느끼는 대상에는 올바른 것과 사악한 것이 있다. 올바른 것과 사악한 것. 요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과 악이라고 얘기하지. 선과 악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이 예술과 도덕적인 판단의 대상이 관련이 있다라는 걸 얘기할 것 같습니다. 뒤에 마찬가지로 시에도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있다. 시에도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있다. 이 말은 시라는 것, 예술이라는 것이 도덕적인 가치 판단의 대상이다. 라는 말과 동일한 거야. 우리는 시를 통해 자신을 반성한다. 도덕적인 기능이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올바른 시는 모범으로 삼고 모범으로 삼는다라는 말도 도덕적인 기능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도덕주의에 있는 사람이다. 도덕주의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기억, 시는 선악 판단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된다. 아까 전에 선악 판단의 대상에서 배제되면 안 된다라고 했지.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야. 이건 신미주의의 주장이야. 자, 니은을 보면 시를 감상할 때 윤리적 성찰을 겸해야 된다. 반성해라고 하잖아. 반성하는 게 성찰이거든. 맞는 말이지. 디귿, 시는 그 사회의 도덕성을 엿볼 수 있는 거울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치? 시라는 것이 도덕적인 무언가를 반영하고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말이고, 리얼, 올바르지 못한 시도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 조금 의아할 수 있어. 만약에 니은 디귿이 맞다고 한다면 답이 될 수 있는 건 당연히 이것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니은 디귿이 따로 보기가 있다면 많이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거든. 이런 말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시문에서 올라가서 봐야 되는 거야. 자, 우리는 시를 통해서 자신을 반성한다. 올바른 시는 모범으로 삼고 사악한 시는 뭐 해야 된다? 자신을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악한 시가 올바르지 못한 시 아니야? 그치? 올바르지 못한 시다. 결국은 제시문에 답이 있지. 여기서 말하는 교육적 기능은 제시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뭐야? 자신을 고치는 계기. 그치? 올바른 시도 교육적 기능이 있고 올바르지 못한 시도 교육적 기능이 있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리을은 맞는 말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지. 이 문제는 만약에 니은 디귿이라는 보기가 있었으면 조금 더 어려웠을 것 같아. 그치?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악은 같음을, 얘는 다름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악이라는 것은 음악을 얘기하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음악의 기본적인 전제는 조화를 얘기해. 서로 조화를 이룬다. 서로 같아진다라는 말이야. 얘라는 것은 다름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얘라는 것은 분별적인 기능을 얘기하는 거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게 얘라는 거지. 그래서 얘와 악은 같이 따라다닙니다. 누구는 어떤 악기를 다루고 다른 사람은 그와는 다른 악기를 다루고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같아진다라는 거야. 자, 같으면 서로 친하게 되고 다르면 서로 공경하게 된다. 악이 화합을 극진하게 하고 얘가 순서를 극진하게 하여 안으로 화합하고 밖으로 질서를 이룬다면 백성은 그 안색을 보고 서로 다투지 않게 된다. 그 용모를 보고 업신여기지 않게 된다. 얘와 악의 기능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도덕주의 입장이다. 순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치? 뭔가 예술이 도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자, 근데 나를 보니까 악은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귀로 듣기에는 즐거우나 백성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얘는 예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특히 이 이익의 입장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춤추는 것을 일삼는다면 백성이 입고 먹을 재물을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음악적인 예술적인 활동만 하면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야. 일찍이 여러 악기를 만들고 연주했어도 천하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예술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술을 비판하고 있다. 근데 이 예술 활동을 비판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경제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묵자입니다. 묵자는 동양의 공리주의자거든. 그래서 이 묵자가 올해는 좀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올해 동양의 내용이 좀 늘었으니까. 그래서 이 나 제시문은 좀 반드시 좀 자세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알고 있겠지만 묵자는 순자와 이 유가사상가 모두 다를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묵자는 특히 공자를 많이 비판하거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별애뿐만 아니라 뭐 공자를 비판하는 공리주의적인 측면에서도 공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 예와 악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그치? 위에 그렇게 나와 있지. 예와 악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악은 화합을 극진하게 하고 얘가 순서를 극진하게 해서 결국은 질서를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 틀린 말은 아니다. 맞는 말이다. 자, 니은의 예악은 정서순화와 언행의 교화 모두에 기여한다라고 돼 있지. 밑에 보면은 서로 다투지 않게 되고 용모를 보고 업신여기지 않게 된다. 이런 말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디귿에 음악은 실용적인 관점보다 심미적인 관점에서 평가해야 된다. 아니지? 실용적인 관점, 이게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따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리을에 음악의 가치는 사회적 효과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음악이 가치 있는지 아닌지는 사회적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맞는 말이지.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효과는 갑을이 서로 좀 다르게 얘기할 것 같아. 갑은 어떤 효과를 얘기할까? 도덕적인 효과를 얘기할 거야. 도덕적으로 효과적인지 아닌지. 근데 을 같은 경우에는 뭘 얘기할까? 경제적으로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볼 거야. 만약에 음악이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묵자도 그래 좋아 같이 있어라고 판단할 겁니다. 알겠지? 어쨌든 갑과 을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 약간 예술 파트에서 이 리을보기는 그 이전에 나왔던 9월달 문제의 이 리을보기와 리을보기가 아니네. 잘못 얘기했다. 여기에서 6월달에 나왔던 5번 보기와 아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효과라는 게 중립적인 거야. 이 효과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해서는 가와 나가 의견을 다르게 하고 있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영향이라는 것이 갑과 을이 서로 다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좀 보기에 가치 중립적인 어떤 단어나 어떤 가치 중립적인 기준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각각의 사상가들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리을은 실제로 함정이 되지, 그치? 그래서 답은 4번. 이 문제를 어렵게 했던 건 바로 이 리을 보기가 되겠습니다.